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오늘 51회입니다. 예, 뭐 요즘에 뭐 우리 이마영 기자가 그 뭐 이 국정교과서 뭐 담당하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속 네. 뭐 그냥 뭐 이렇게 어거지 같은 것들이 많이 그러게요. 얘기가 나와갖고 네. 좀 뭐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뭐 역사 문제가 요새 뜨거운 화두인데 기어코 네. 이제 국정화 결정하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이게 우리는 뭐 이제 역사학계 관련 얘기를 하자 그러면 국사편찬위원장이 지금은 김종배 그 씨인데 네. 그 옛날에 제가 한번 73년에 6월 25일째 동아일보 네이버에 쳐보면은 네, 저도 찾아봤는데. 그 네, 뉴스 네. 저기 보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73년 6월 25일 날 동아일보에 실린 그 이 김종배 지금 현 국사편찬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뭐 그동안에 거민정 교과서 틀린 내용이 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자가 책임질 일이다. 뭐 그래서 이 수정될 가능성, 융통성이 뭐 크고 그런데 어쨌든 나는 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거 반대하고 획일적인 역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뭐 사료의 개발에 따라서 역사 내용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마당에 다양성을 뭐 말살하고 획일성을 찾는 거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할 경우는 교과서마다 한쪽으로 치우쳤던 모순은 시정될 수 있지만 소수학자만의 어떤 교과서는 독단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고 자유 경쟁에 의한 뭐 오류의 보완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변했습니다. 예, 뭐 조선일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암울하고 민주화를 외쳤던 시기에는 거민정 교과서를 주장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다양한 사관이 뭐 풍성한 민주화를 꽃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독재 정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딴 나라 역사가 아닌 우리 역사를 쓰기 위해서 국정화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독재 시대 때는 뭐 이 다양한 뭐 역사 뭐 하는 건데 지금은 또 획일적인 역사가 중요하다 그러고 이렇게 어떤 그런 논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국사편찬위원장이 될 때 검정, 국정 좋은 걸 고려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 국정을 딱 지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12일 그 세종시 기자회견에 와서 이 조선일보 인터뷰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다 바꾸고 준비를 딱 해갖고 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자로서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양심이 있는지 뭐 어떤 주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이게 뭐 왜냐하면 이 사실 정치인이라면 정치적으로 말하고 뭐 표가 있으니까 그렇다 손치지만 학자가 그런 식으로 소신을 바꾸는 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역사라는 건 사실 역사학자나 역사가 정치인이나 정치 지도자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뭐 엄정하게 재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포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거꾸로 정치가가 역사가나 역사를 포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잘못된 잘했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걸 어떻게 뭐 이 학자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뭐 이 자리에서는 푸념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운 얘기니까 그만하고 이번 주 주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한 얘기고요. 그 이번 주 주제는 뭐 또 역사 얘기하는데 소설보다 재미있는 역사 책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뭐 실록 그다음에 승정원 일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설보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실록 그다음에 승정원 일기 이게 이제 이번 주 주제입니다. 그 며칠 전에 유교 책판 그리고 KBS 이산가족 생방송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 약간 이번 주 주제하고는 관련이 있는데요. 뭐 사실 기록하면 우리거든요. 기록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60년에 병인 양육대인데 그 강화도를 침공한 프랑스 해군 장교 주베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우리라는 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 감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는 이게 조선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 이런 뭐 사실이 이다 그래갖고 감탄을 했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웬만한 가문에서는 이렇게 명망 있는 선비를 배출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학문이나 현실관을 정리한 문집 한 권 정도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문집이 있는데요. 뭐 우리는 한음 이덕형 할아버지 집안인데 거기 문집이 좀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어느 집안이나 사실 좀 이렇게 뭐 좀 한다 그러면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등재됐던 유교 책판을 보면은
일단 지역 사회에 얻은 학자들, 그다음에 예. 서원, 그다음에 가문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갖고 공동체로 네. 뭐 이뤄갖고 공동의 책을 출간해서 이제 찍어낸 거거든요. 그걸 예. 이제 거의 후학들의 교재로 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만든 어떻게 보면 지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벌써 13번째라면서요? 이번에 이제 2건이 포함한 13번째인데 뭐 훈민정음, 왕조실록, 뭐 승정원 일기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 뭐 해갖고 예. 일성록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3건인데 이게 세계 공동 사회입니다. 독일이 뭐 21건이고 폴란드, 영국이 14건 공동인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 사위인데 예. 그 일본은 5건이고 중국은 뭐 10건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 주 주제로 삼은 실록 그리고 승정원 일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록과 승정원 일기가 소설보다 재밌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지난번에 왜 사마천의 사기 이게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도 뭐 물론 사기 버금간다고 하지만 그 못지않은 역사서가 있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록하고 승정원 일기는 어떻게 썼어요? 실록이 뭐냐면 이제 사관이 태조부터 철종까지 그 고종하고 이제 순종은 일제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뭐 실록을 안 치거든요. 25대 472년간의 조선의 역사를 이제 뭐 연, 월, 일 순서에 따라서 그걸 편년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예. 그 아까 얘기했던 사기는 이제 그 기전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냥 쭉 썼기 때문에 편년체라고 합니다. 888책에 1893권, 자수로는 5,400만 자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망라해갖고 네. 천문, 풍속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조선 사회의 재방못을 망라된 어떻게 보면 정사죠. 예문간에 이제 뭐 봉교, 봉교, 네. 대교, 검열 이런 직분인데 8명이 이제 전임 사관으로 했는데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정칠품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7급 공무원 정도 됩니다. 7급에서 9급 공무원이니까 굉장히 뭐 하급 공무원들이 한 거죠, 사실. 예. 근데 그야말로 정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춘추관이라는 이제 그 실록 편찬을 주관을 했는데 왕이 죽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정권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원래는 3대 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집을 피워갖고 이제 왕들이 임금들이 고집을 피워서 그냥 자기가 한번 보고 싶어갖고 하는데 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간에 네. 자기의 이 대해서 아버지 선왕을 기록을 좀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욕을 안 먹잖아요. 그 잘 그 옛날 그 관리들도 있고 신하들도 예.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일대 아버지 될 걸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춘추관 시정기라는 게 사실은 뭐 사초라는 건데 그거 그다음에 뭐 가장사초라 해서 이제 그 사관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임금이나 어떤 신하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네. 정리해 놓은 그래서 이제 집에다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거든요. 혹시 보면 안 될까 봐. 그래서 가장사초라든가 또 나머지 의정부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개인의 문제까지 정리해서 이제 네. 그걸 다 걷어갖고 정리해서 이제 실록을 편찬하고 간행한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정사죠. 예. 그리고 사초를 정리한 거고 그걸 이제 1차 사료들을 엮어서 정리한 거니까 엑기스만 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엑기스만 추렸다면 뼈대만 쓴 건데 그게 재밌어요? 생동감 있지 않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록을 보면 사실 뭐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좀 정리를 했지만 그래서 네. 좀 쳐다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지난번에 왜 언급했지 않습니까? 세종이 세자비를 2명이나 쫓아내고서 네네. 뭐 그런 과정을 승지 2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 네. 비서들하고 이제 불러갖고 미주알 네. 고주알 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때 동성애 장면을 막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자빈의 동성애 모습, 네. 동성애 대상에 대한 질투, 남편 사랑을 받기, 남편이 아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문종, 네네. 문종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전쟁궁했던 모습 이런 것들 아주 생생한 필치록을 또 세종 임금 얘기한 거거든요. 네. 뭐 스토커했던 그런 장면까지 예. 쭉 설명을 했죠. 저 뭐 사랑의 방술 이런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옐로우 페이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신발을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술에 타서 뭐 남자에게 먹이는 방법이 있다든지 뭐 두 예.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뭐 수건으로 닦아 허리에 찬다 뭐 이런 방법 이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를 세종의 이름 저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참 대단한 거죠. 예. 근데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예, 예전에 한번 서기한 것 같은데요. 정조 때 명조상 최재공 이 당한 봉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담배를 얘기할 때 한번 예. 얘기한 것 같은데 서대문 앞에서 이제 봉변을 당했는데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동네 여기 우리 회사 앞이죠. 네네. 비서를 데리고 최재공이 이제 돈임은 서대문을 통과하고 가는데 어떤 그 청년 2사람이 웃옷도 걸치지 않은 채 이제 뭐 담배를 꼬나물고 부채로 예. 얼굴을 가리고 이런 식으로
꼬나물고 있어서 그 같이 가더니 이제 비서가 건두라 네. 그러는데 이제 한마디 던져서 어이 여봐 담뱃대 좀 빼지 그 좌정승대감이 지나가는 데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담뱃대 물고 있는 청년들이 이게 뭐 험악한 표정으로 해가지고 이미 이제 고의를 넘겼던 예. 그 재상 좌의정 최재공 이름을 부르고 내가 뭐 때문에 저자를 보고 담뱃대를 뺀단 말이야 뭐 이런 식이었던 그런 뭐 아주 대거리를 해갖고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죠. 네, 기억나요. 그 첫 번째 팟캐스트였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첫 번째인지 지금 저는 잘 기억이 안 아니요.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최재공이 이제 그래서 두 청년을 너무 화가 나니까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성균관 유생들이 또 달려와갖고 철야 농생을 벌이고 사발통문을 막 돌려갖고 네. 뭐 연명서죠. 그러니까 예. 최재공을 욕하고 헐뜯고 막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청년들 부모가 와서 사과를 하고 그랬지만 이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성균관 예. 유생들이 또 외래 최재공이 유생들을 욕보였다. 그 선비는 유생은 죽일 수는 있어도 욕은 보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건이 결국에 어떻게 됐었죠? 그게 이제 최재공이 하소연하는 내용이 임금한테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실록에 세상에 뭐 대낮 큰 길가에서 호도 차림으로 담뱃대를 피워물고 대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네. 도대체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 앞으로 선비라는 이름으로 뭐 온갖 폐악질을 해도 이 재상이라는 사람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그 두 사람 청년 두 사람이 과거금지령 이런 철퇴를 맞는데 어떻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세태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예를 들면 총리나 부총리가 길 지나가고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한테 이제 한마디 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이 거기 학생들이 이제 네. 뭐 때로 물려갖고 난동 부리고 난리 친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네. 뭐 이렇게 욕보이냐 그런 식으로. 지금 같으면 이제 신문 1면에 나오는 얘기죠. 그 옛날에 그 저 무슨 정원식 총리인가요? 그때 그 우리 그때 저 독재 정권 때니까 굉장히 또 더 화제가 됐는데 이 외den가 어디 가게 나라 갔다가 이 분가루를 맞아갖고 한 게 또 그게 뭐 일면에 대대적으로 하여튼 빌미가 됐죠. 그 뭐 이 싸가지 없는 제자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총리를 그런 식으로 뭐 분탕질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또 이용을 당했잖아요. 어쨌든 뭐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는 있는데. 당시에 특히 조선시대 때는 유교 국가잖아요. 네. 뭐 중흥군주 시대였다는데 그런 폐륜 행위가 이제 일어났던 거죠. 사관들의 사초를 정리했다는 실록이 그러면 승정원 일기는 어땠어요? 이 승정원 일기라는 게 사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이거든요. 승정원이. 네. 그래서 그 비서실이 임금 곁에서 바싹 붙어가지고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사건 날짜별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건국 초부터 원래 작성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인조 1년부터 거의 1910년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제 288년 3,243책 네. 문자량으로는 2억 4천만 자. 네.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역사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도 청와대 비서들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일기용시로 정리하진 않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청와대 출입을 안 해봐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기록했어요? 이 승정원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비서실장이 있고 뭐 경제수석이나 이런 수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정상품 직책의 6승지, 승지가 6명이었고 그다음에 정칠품, 지금으로 따지면 7급 공무원 주서 2명이 있었는데요. 이 주서 2명이 승정원 일기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7급 공무원이 담당을 하게 된 거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기였으니까 양이 방대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1592년 4월 1일 날 실록이 이렇게 나와요. 도성의 궁궐에 불이 나갔고 역대 보물들, 그다음에 서적, 춘추관의 각 왕조 실록, 사초, 승정원 일기가 모두 남김없이 타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깝네요. 그 승정원 일기뿐 아니라 다른 사료들도 불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고려시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죠. 뭐 백제가 있었는지, 뭐 신라가 있었는지 뭘 모르는데 이 고려사 말고 사실은 그 고려 왕조실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정리한 게 사실 고려사거든요. 그 고려사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려 때도 이제 나름대로 조선처럼 그 사초 가지고 이제 그 지난 정권, 지난 왕조의 실록을 만들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근데 그러네요. 그 다른데 또 불이 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이괄의 난이라고 또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는데 1624년에 그때도 이제 불에 탔다 그러고 그때 이제 선조에서 광해군 것까지 이제 탔는데 만약에 이게 다 남아 있었다 그러면 6,400건 정도 방대한 분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실되거나 없어진 자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뭐 이것저것 해갖고 또 이렇게
뭐 정리하고 수습해 갖고 다시 채워나가고 뭐 그랬다 그래요. 네. 근데 실록이 있으면 됐지 굳이 승정원 일기까지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참고용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 의례를 이제 검토하는 거. 이게 지난번에는 뭐 제사를 어떻게 지냈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 예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난 정권 때 지난 임금이 형벌을 어떻게 적용했나, 네. 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적용했나라는 어떤 판례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표류민,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저 일본 사람이 와서 표류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나라는 거는 사실은 그때 옛날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요. 네. 이게 그 승정원 일기를 참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록은 사실은 임금이 볼 수 없거든요. 절대 임금은 뭐 이렇게 웬만하면 실록을 볼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왜냐하면 실록을 보게 되면 잘잘못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록을 쓴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런 참고 사례가 있어요. 실록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조가 이제 세손 때인데요. 1773년에 영조 49년인데 영조가 이제 생일, 그 탄신일을 맞았는데 번거롭다 그러면서 이제 축하연을 생일상을 안 받습니다. 네. 저는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손이 이제 소매 속에서 작년에 임금에게 올린 어떤 그 간지,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린 거를 편지 같은 걸 꺼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작년에 보면 이게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그 잔치상을 할아버지께서 받는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조가 그래?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고서 이제 승정원 일기 가져와봐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승정원 일기 그 날짜 기록을 딱 보니까 거기에 딱 나와요. 그 이제 세손이 보낸 거를.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명한 건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명한 것이 됐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참고용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를 많이 했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뭐 자주 열람한 것이 문제가 될 만큼 그랬다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록은 이렇게 봉안하고 그다음에 네. 말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끔 참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랬을 때 그 장부 정건부 성식의 형지 안에다가 기록을 네. 계속합니다. 네. 왜냐하면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임금들이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승정원 일기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일성록이라든가 임금이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기록을 보면서 옛날에 그렇게 했지 하고 참고하고 쉽게 이렇게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놓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정리한 실록보다는 일기 형식이니까 승정원 일기가 더 생생했겠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썼고요. 하루 정치, 한 달 정치, 1년 정치 뭐 이렇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에서도 올라온 어떤 상소문, 원문 다 그대로 이제 수록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차 사료로서 가치가 네. 아주 돋보이는 거죠. 그리고 임금의 건강, 심리 상태 이런 게 이제 자세하잖아요. 그리고 국왕이 어떻게 또 이렇게 동선했나 이런 것도 용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왕이 그 주체가 된 행사 네.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실록하고 비교하면 이제 천양지차라는 거죠. 생생한 기록 내용이 또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영조 20년인데 1744년에 이제 이 8월 20일 기록을 보면 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비교하면 나옵니다. 이게 보면 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네. 초상화 임금의 초상화 두 폭을 내 보이면서 이게 내 40살 때 얼굴을 그린 건데 임금이 우의정하고 예조판서와 상의를 해갖고 그 어용에 이 봉안처 어디다 이렇게 둘 건지를 정했다. 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조가 40살 때, 40살 때 제작한 자기의 초상화 두 폭을 어디다가 봉안을 할 건지 그런 봉안처를 정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되게 좀 무미건조한 내용이죠. 그 내용은. 네. 승정원 일기는 이 같은 날짜 기록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 50살이 된 영조는 10년 전 40살 때 이제 자기가 그린 초상화를 가져와서 신하들과 품평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이제 승정원 일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백락천의 시를 보면 나이가 많은 형이 어린 아우를 마주 대하듯이 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 표현이 맞습니다라고 이제 조현명이라는 신하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 임금이 야, 그 10년 사이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 표현이 참으로 절묘하구나. 지금 보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었구나. 옛날 초상화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임금이 대신들을 보고 이 가까이 와서 이 과인의 여진을 상세하게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신하 중에서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화가가 있었다는데요. 장등만이라고. 네 안경 쓰고 와서 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안경을 쓰고 이제 봤던 장등만이 거기서 돌직구를 날립니다. 네. 뭐라 그러냐면 지금의 용안이 옛날 모습하고 굉장히 다릅니다라고 돌직구를 날려요. 좀 지나치게 바른 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금이 뭐 옛날 얼굴과 다른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조현명이라는 신하가 또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무렴요, 크게 다릅니다. 수염과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성상의 안색도 옛날 어진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네요라고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웃으면서도 볼멘소리를 던지는데 경들은 말이야 날 누구서 맨날 그냥 늙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안경 그 장등만이라는 신하가 또 이 눈치 없이 또 한마디를 더 하는 거죠. 디스하는 거죠. 이제. 뭐라고 디스했어요?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의 용안은 수염이 이제 새갖고 하얗게 변했고 안식도 많이 좋지 않다. 옛날 그 뭐 그림을 보니까 홍조를 또 인기가 있었는데 하면서 아주 끌끌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도 돌직구로 응수합니다. 뭐 저기도 수염이 있네 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둘 다 어지간하네요. 임금 체면도 있는데 웬만하면 뭐 하나도 늙지 않으셨다 이렇게 덕담을 해도 시원치 않을 신하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면전에다가 참 많이도 늙으셨습니다. 폭삭 늙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참네. 그 실록에는 없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데 1738년에 영조 14년 얘기인데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창덕궁에 나가서 영의정 이광자를 맞았는데 동궁 이때 동궁이 이제 사도세자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사도세자에게 이제 글자를 써서 네가 글씨를 써가지고 스승들 그 이광자가 이제 스승이었건데 스승들한테 한번 줘봐라라고 하니까 동궁이 큰 글씨를 써서 그 이 스승한테 주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승정원 일기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어요?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엄청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같은 날짜에 승정원 일기를 보면 그때 사도세자가 이제 겨우 4살 때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조가 오늘 동궁이 책을 읽고 싶어한다라고 오늘 떼면서 네가 먼저 읽겠느냐라고 이제 동궁이 사도세자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수줍은 듯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아주 자애로운 웃음을 지으면서 그럼 글씨를 쓰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시가 종이 2장하고 이제 붓 벼루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세자가 붓을 잡고 그 글씨를 썼거든요. 영조 임금이 흐뭇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웃음을 이제 아주 그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웃음을 지으면서 아버지군요. 글자 쓰는 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글 읽는 거는 좀 몹시 실증을 낸단 말이야라고 이제 약간 디스를 하는 거죠. 아들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세자가 글씨 쓴 종이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이광자인데 갖다 주어라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도 뭐 덕담을 주고 받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스승인 이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궁의 온화한 모습과 슬기로운 지혜가 아주 뭐 특별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린 동궁한테 올바름을 길어둘 때 이제 솔선수범해서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제 옆에 있던 판중추부사인 서명균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던집니다. 뭐라 그러는데요? 이 서명균이 뭐라 그러냐면 전하 그러니까 영조의 솔선수범만이 사도세자 동궁을 인도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평소에 감정 조절을 잘 못하시는 점이 많다. 우선 성상께서 전하께서 더욱 힘써서 돌이켜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임금인 영조가 변덕이 심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죠. 요즘에 뭐 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자유롭게 그지에 없던 어떤 아버지였는데 이 서명균이 이제 그 임금의 분노 조절 장애 아니면 변덕 이런 거를 이제 우려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24년 뒤에 1762년에 이제 사도세자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걸 예고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 대화 내용 속에 엄청난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이 문장 하나에 뭐 함의하는 게 좀 많은 거죠. 그 사실 그 승정원 일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어떤 까십성 기사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언론에서 나오는 아주 아주 까십성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가십성 이야기요? 예,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겨울인데 뭐 12월 25일이니까 한 뭐 겨울이겠죠. 음력이니까 1월 달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승정원의 가 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주소가 없을 때 이제 임시로 이제 주소를 한 게 있었는데 7급 임시직 기록관이죠. 이 남동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동노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었던 내관 같이 징계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꼬리가 너무 길었다라는 거예요.
꼬리가 길었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조 임금이 창덕궁에서 남덕노라는 그 주서한테 예. 너 가갖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이 지평 이 송창명이를 불러와라 이렇게 명을 내래요. 근데 이제 남덕노가 이제 명에 따라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송창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을 안 닫고 나갔다 온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때가 12월 25일이라니까 추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칼바람이 불었던 뭐 한겨울 오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력이니까 1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예. 이 지존이잖아요. 임금을 네. 춥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 그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하들이 남동노도 잘못했지만 옆에 협신애가 이놈도 말이야. 예. 그 문 닫아야 되는데 안 닫고 있었다. 둘 다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재판 도중에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에 간 대신들도 한 소리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살인 사건 이런 게 이제 큰 사건이 나면 임금까지 그걸 가서 이제 판결을 내리거든요. 예.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제 그 12월 1일 날 1727년인데 살인 사건 심리가 열렸는데 그때 임금하고 신료가 한 30명 정도가 참석해서 이제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열띤 토론을 벌이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영의정 이광자가 화를 벌컥 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지엄한 자리에 말이야 그 연로 중신 재상들까지도 이제 아무리 대소변이 급해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데 네. 이게 뭐 그리고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라는 하교가 있어야지 명령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게 뭐 완전히 오늘은 줄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게 이 연로 대신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네. 이 쫄따구들까지 말이야 이게 뭐 당화관까지 말이야 동시에 일어나갖고 나가버리고 막 이래갖고 텅 비어있는데 이게 어찌 이런 법도가 있냐. 진상조사를 해갖고 아니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조는 뭐라 그래요? 거듭니다. 그래 뭐 사정이 있으면 출입할 수 있겠지. 근데 나도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 동시에 막 나가니까 나도 이상하게 네. 생각을 해서 그랬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을 채점하다가 잡담하다가 걸린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창덕궁에서 이제 한림 후보라는 게 뭐냐면 한림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시험을 뽑는데 네. 예문간의 그 이 소속의 그 사관을 뽑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 성적을 매기기 위한 자리인데 이 영조가 그 이 시험 그 채점관한테 이제 큰 소리로 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한번 읽어봐라라고 네.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조가 첫 번째 답안지를 듣고서 평을 내려요. 야 이게 뭐 주제에서는 좀 벗어났는데 그래도 괜찮네라고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저쪽에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정무라는 사람이 잡담을 하다가 이제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도승지가 저자를 문책해야 됩니다. 저게 네. 뭐 하는 짓입니까라고 하니까 영조가 받아들입니다. 그럼 문책해야 된다고. 근데 또 떠들었다면서요. 그 이제 또 채점이 거의 끝나가는데 한쪽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그 답안지 또 채점을 하고 있는데 웃고 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한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승지가 저들을 한 번 더 네. 조사해야 된다고 또 아주 그냥 그 앙앙블락 하는데 영조가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번 내가 듣지 못했어라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지방방송 끄라는 거잖아요. 그 밖에도 별의별 얘기가 다 있다면서요. 예,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입시하는 자리인데 임금을 만나는 자리인데 느린 걸음으로 이제 신료들의 반열. 신료들이 먼저 와가지고 있는데 뭐 내시가 네. 뒤늦게 들어와서 슬슬슬 이렇게 기어 들어오는 그런 아주 그런 것들이라든지 네.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막 자꾸 졸아가지고 꾸지람을 듣는 뭐 네. 신료들. 그다음에 이 임금하고 이렇게 어떤 정사 토론을 하고 있는데 술 마시고 참석해갖고 아주 음주로 참석하는 사람. 임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를 건 내시. 얼마나 졸렸으면 또 그랬을까요? 네. 뭐 그런 어떤 요절복통 사건 엑스파일이 하여튼 뭐 승정원 일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실록에는 없는 내용 가운데 임금과 대신 가운데 솔직한 대화 내용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넘친다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조 때인데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85살 아주 늙은 노신이죠. 네. 이원익을 이제 만나서 독대를 합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인조실록을 보면 그 민심 안정책, 뭐 인재청과 이렇게 해갖고 아주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같은 날 이제 승정원 일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어떤 내용인데요? 뭐 이원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진왜란 때 얘기를 하면서 임진왜란 때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순신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청구를 했는데 네. 이 비변사는 원균을 청구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순신을 해임시키고 원균을 등용하면 일이 그르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변사에서는 이순신을 해임시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또 원군이 패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이순신한테 군대를 이끌도록 했다. 그러지만 이미 이제 그때는 대세가 기울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울분을 금할 수 없다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순신의 아들 이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인재다. 그러면서 이 이해라는 그 이순신의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일부러 알리지 않고 전투를 독려했다라고 이제 청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금이 죽까지 하사했다. 그건 뭐예요? 뭐 그때 이제 85살 그 노신이죠. 이원익 동때를 하면서 이원익한테 이제 죽을 쑤어서 줬어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집도 그리고 야 너 내가 집도 지어줄게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원익이 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뭐 괜찮습니다라고 사양하니까 절대 사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임금이 집까지 지어준다면 참 정말 인간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실록에 없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록이 없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임금이 실수하니까 아주 뭐 사정없이 지적질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임금이 쩔쩔매는 내용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영조 4년 일인데 승정원 일기에 보면 이제 그 이 왕세자 교육을 담당했던 그런 스승이죠. 왕세자의 스승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사건인데요? 뭐냐면 며칠 전에 이 천둥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는데 임금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간 거를 그걸 잘못했다고 이제 거론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원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임금이 반성하고 직원을 구하는 게 관례였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백성의 말을 구한다는 의미였는데 이 스승이 그 왕세자 스승인 이종성이라는 사람인데 이종성이 한마디 지적질을 하니까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깜빡 잠들었었나 보다라고 실수를 인정하면서 구구절절히 이제 변명을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나는 원래 하늘 천자만 적힌 종이라도 봐도 밟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네. 그런 만큼 하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죠. 그 27일 날 밤에도 이게 내가 비가 많이 내려갖고 굉장히 속으로는 걱정하고 막 그랬다. 근데 바로 잠자리도 못 들고 사실 왔다 갔다 하고 밤 늦게까지 그랬는데 자네는 혹시 들었나? 그 천둥 소리를?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잠든 사이에 아마 천둥이 쳤던 모양이다. 뭐 자네가 뭐 그런 말을 했으니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마땅히 이제 앞으로 반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승정일기 재밌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타임머신 타고 하여튼 조선시대 어느 어전의 어떤 모습 그런 걸 뭐 생중계 동영상 같은 느낌 그런 걸 이제 보는 느낌인데 이 승정원 일기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일기 앞부분에 이제 날씨 매일매일의 담당자를 기록한 건데요. 거기 보면 맑음, 흐림, 뭐 비, 눈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오전엔 맑았다가 오후엔 비.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그 일기예보 일기 뭐 이렇게 한 거. 오전 청, 오후 설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비가 내린 경우에는 이제 추구기 이래가 수위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정 결과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매일매일의 날씨만 분석해도 좋은 자료가 되겠네요. 예, 지금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구 결과가 있는지 모르는데 조선시대 288년에 일기 상황을 아주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정원 일기와 비교하면 조선왕조실록은요? 승정원 일기를 비교하면 현장 생중계의 편집본 같다 이거죠. 실록은 텔레비전을 비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문가 의견, 연출자, 편집자의 견해를 담아가지고 하여튼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은 이제 그게 실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문으로 치면 그런 거죠. 이 기자가 현장 상황을 그대로 메모한 전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취재 일지 같은 게 이제 승정원 일기라 그러면 혹은 이제 르포르타주 아주 생생하게 전한 거죠. 아주 그냥 뭐 더블 코트 해갖고 뭐 이렇게 전한 그런 내용, 뭐 대화 내용까지 쭉 정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승정원 일기라 그러면 이제 그 실록은 데스킹 과정을 거쳐갖고 완성된 스트레이트라든지 기획기사, 뭐 해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실록이 승정원 일기보다 더 자세한 부분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임금이 주체가 되지 않은 행사 아무래도 이제 승정원 일기는 임금 주체니까요. 임금 입장에서 쓴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서 벌어진 사건 기록 이런 거는 이제 실록 서술이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 순조 때 일어났던 왕세자 입학식 행사 이거는 이제 주인공이 왕세자이기 때문에 실록이 더 자세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발생한 어떤 천재지변 이런 거는 이제 실록이 더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록의 장점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해설 기사의 어떤 의미가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신문의 사설, 논평 이런 것처럼 후대 사관들의 견해나 이런 포편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자료는 서로 보완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좀 날것 1차 사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실록은
사가의 어떤 평가 이런 네. 것들을 더한 어떤 역사책, 사설 뭐 그런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록, 승정원 일기 말고도 기록물이 더 있잖아요. 뭐 정조 시대 이후에는 이제 국왕의 일기 형식, 국정 전반을 서술한 뭐 일성록 이렇게 네.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일성록도 사실은 옆에 머리맡에 두고 임금이 늘 네. 이게 이 참고하고 반성하고 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읽는다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변사 등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요즘에 국무회의 뭐 기록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읽으면은 뭐 재밌겠죠. 그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다니 참 우리 민족들이 행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실록이 뭐 5,400만 자, 네. 승정원 일기가 뭐 2억 4,300만 자 이렇게 되는데 그거 쭉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는. 중국이 자랑하는 정사 중에 이제 25사가 있는데 그것이 4천만 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명실록, 명나라 실록인 1,600만 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승정원 일기나 실록에 견주면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그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이제 불철주야 썼을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따지면은 자신만의 노트일 거 아니에요. 예. 사초책, 그다음에 그리고 붓을 들고서 뭐 임금 신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미주알고주알 기록했잖아요. 성종 때인가 중종 때인가를 보면 이 앉아서 무릎 꿇어갖고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너무너무 아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괴로우니까 이게 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서 기록해야 된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기억나요. 절충을 해갖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해라. 이렇게 엎드려서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차분히 기록해라라고 이제 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역사가 재밌는 거지 않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뭐 역사 재미없다 그러는데 사실 이 재미없게 만드는 건 사실은 이 최근의 역사가들이 재미있게 만드는 거지 시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능 시험 때문에 재미있게 만드는 건데요. 이 재미있는 역사를 읽으면 되는 거고 시험에 결부시키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